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는 할 수 있는데 이 아래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문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단. 문단이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문장이 몇 개 모여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문단이라고 해요. 이 문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71쪽의 3번입니다. 문단이라는 건 문장이 몇 개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문단이라는 거는 꼭 표시가 나요.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어떤 표시가 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문단을 시작할 땐 반드시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들여서 쓰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장생이랑 그래서도 보면 다른 데는 여기는 띄지는 않았어요. 근데 맨 앞에 보면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이게 뭐냐? 문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단의 시작.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문장 하나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마침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문장 하나예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마침표 문장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마침표 또 문장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침표 문장 4개 됐어요. 문장 4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어. 그런데 그 뒤에 줄을 바꿔서 다음 칸에 어떻게 됐어요? 빈 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문단이 시작했다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알 수 있죠. 뭐냐면 문단이 끝나고 나면 한 줄 아래 바꿔가지고 다음 줄에서 문단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꿔줘요. 줄을 바꿔서 한 칸 띄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단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 편의 어떤 글이 되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 아주 더 기본적인 것부터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음절은 쉽게 얘기하자면 글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승은 할 때 장자. 이거 하나가 음절이에요. 그런데 이 음절들이 몇 개가 모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어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여기 보세요. 장승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띄어쓰기 있죠. 이 띄어쓰기 있는 데까지 이 세 글자 장승은 이것을 어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절들이 또 모여요.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어절들이 몇 개가 모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문장을 이뤄요. 문장은 장승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이 마침표 있는 데까지 했습니다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요. 그런데 이 문장들이 또 여러 개가 모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문단이 되는 거예요. 문단은 문장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단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장승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1문단이었죠? 장승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서 구실도 했습니다. 여기도 했습니다네.
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문장이 모여서 이 하나의 문단을 이룬 거예요. 문단을. 이 연두색 안에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런데 이 문단들이 또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글이 되는 거예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장승은부터 시작해서 1문단은 여기고 2문단은 여기잖아요. 이거 통틀어서 글이에요. 그럼 어디서 끝나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편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요. 음절이 여러 개 모이면 어절이 되고, 어절이 여러 개 모이면 문장이 되고, 문장 여러 개가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 여러 개가 모여서 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승이라는 글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과 대표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문장이라고 해요. 중심문장. 그러니까 문단이라는 거는 문장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문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 대표. 그래, 너가 대표야. 이 문장을 우리가 중심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심문장은 문단 내에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있을까요? 대표는 지금 몇 명이에요? 1개만 있어요. 1개. 중심문장은 1개입니다. 1개. 그러면 이 중심문장만 있으면 문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문장을 도와주는 문장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해요. 뒷받침 문장. 이 문장들은 도움을 줘요. 도움을. 대표 문장만, 중심 문장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기 위한 뒷받침 문장들이 있어야지 좋은 문단이 돼요. 그러면 이 뒷받침 문장들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단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문단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 문장이 더 여러 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선생님이 잘 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선생님이 그리는 걸 지금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뭔지 혹시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림 실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으니까. 뭔 것 같아요?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네, 나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무를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문단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나무든지 간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줄기는 있어야 돼요. 줄기. 줄기는 몇 개예요?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있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중심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에는 중심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줄기만 있으면 나무가 삽니까? 못 살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고 거기에 잎이 달려야지 또 광합상작용이 일어나서 나무들도 살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필요해요. 가지. 이 줄기를 살릴 수 있는 이 가지를 우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뒷받침 문장.
예. 뒷받침 문장은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가지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들이 줄기를 뒷받침하면서 나무라는 커다란 어떤 문단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